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오늘 급등 시그널에서는 AI 단 하나를 꼽는다면은 네이버를 넘고 세계 1위 독점할 이 주식이 앞으로 딱 10배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거기에 따른 수혜주까지 자세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2023년도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재용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뽑은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슈 속에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인 이 AI 네이버를 넘고 세계 1위를 독점할 주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손작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AI 작업이다. 그림 시장의 논란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추어 온라인 작가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다 그 그림을 업로드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최근에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추어 온라인 작가 예시 그림 5장을 갖고 와서 AI 판결 프로그램을 감정해 본 결과 그 중에 한 장은 99% 확률로 AI 그림이다 라는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AI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 아마추어 온라인 작가가 그림을 판매하는 플랫폼의 그림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한 중학생이 플랫폼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을 살려고 했는데 예시 그림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이 그림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냐, 밑그림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안 된다라고 말하던 작가가 사실은 AI가 그랬다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AI에 대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이 그린 것보다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미세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AI로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마추어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그림을 그려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는 한 달에 한 10건씩, 1년에 한 120건의 이 작업이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 통틀어서 5건 정도의 주문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이거 AI로 그린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나 똑같길래 AI가 그렸다 혹은 사람이 그렸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건가 하고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누가 사람이 그린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사람이 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35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사람이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5초 만에 AI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그렸는지 AI가 그렸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단 5초 만에 그려내는 이런 고성능 AI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에게는 오히려 어떤 업종에서는 분명히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AI가 인류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미국인이 단 9%에 불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올수록 AI가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픈 AI를 투자하고 만들었던 설립했던 이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 AI 같은 경우에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AI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AI가 인류의 득이 될 것이라는 질문이 과거에는 사실 이 AI가 공상과학에 가까웠죠. 공상과학에 가까웠던 1987년도에 20% 정도였는데 작년 12월에는 15%, 지난달에는 9%로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AI 상용화에 열광하는 빅테크 기업들과는 다르게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특히나 이제 법 집행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위험이 조금 큰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입이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일상생활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이 AI 상용화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AI로 이제 고객센터가 운영이 된다던가 이미 우리 일상에 파고든 AI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업들이 이런 AI들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이유가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고 AI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자신의 기업이 한층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에 대한 전 세계 투자액이 2조 8천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해서 10배를 증가했습니다. 물론 2023년도에 대한 퍼센트는 올해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더 커지겠죠. 올해 1월 기준 세계 생성형 AI 주요 100개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무려 63조로 2020년 대비해서 6배 급증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선두는 오픈 AI겠죠. 오픈 AI에 대한 가치는 무려 38조 원으로 전 세계 생성형 AI 기업 가치의 6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선두 기업이 가장 많은 시총을 갖고 가는 게 사실이죠. 자, 문제는 2021년 설립된 제스퍼 AI를 비롯해서 6개의 유니콘 기업이 벌써 탄생을 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업체도 30개 이상이 되고요. 그만큼 급격하게 팽창해서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인터넷 초기처럼 여러 분야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10년 내에 신생 기업이 1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이 제스퍼 AI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설립됐으면 이제 2년째 되지 않은 기업인데 이 기업의 가치가 진짜로 1조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기업이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나올 정도면은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AI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전 세계에 있는 대기업들,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이 생성형 AI 기업 가치 상위 30개 기업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초기 시장 선점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초거대 AI를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고요. 그 중에 뭐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으로 초거대 AI 기술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물론 투자나 인재나 아니면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그 규모가 엄청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뭐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는 자국 포털 검색이 있지만 일본이나 중동 이런 것처럼 자국 검색 포털이 없는 상황에서는 챗 GPT와 같은 대화형 AI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사실상 한정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 자체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실 AI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과연 AI가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의 유로 버전을 공개한 이후에 유로 전원 사용자가 15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꾸준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 중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이야 이 오픈 AI 챗 GPT가 궁금해서 한 번씩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캐파를 유지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강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분명하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국 검색 포털입니다. 2022년도에서 국가별로 제일 많이 접속한 웹사이트를 보면은 캐나다는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일본도 구글, 러시아는 얀덱스고요. 이탈리아 구글, 영국 구글, 독일 구글, 인도 구글, 프랑스 구글,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 구글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데 우리나라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얀덱스와 네이버를 가장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점, 국내 시장의 강점은 네이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점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챗 GPT보다는 이거 잘못 눌렀네요. 자, 챗 GPT보다는 한국어 6,500배 잘 아는 네이버 AI를 7월 달에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챗 GPT 대비해서 한국어를 6,500배 학습한 초대규모 하이퍼 클로바 X 인공지능을 7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따른 기술력이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이퍼클로버와 GPT-3에 대한 기술력 격차는 한 1년 정도 나고요.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챗 GPT와의 격차는 2년 정도다라고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벌 우수 인력 대부분이 미국이나 중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AI 학습용 데이터양 미국, 중국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겠죠. 특히나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데이터량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국내에서는 최대 검색 엔진을 확보한 대량의 한국어 데이터가 강점이 되고 있고요.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에 비해서 명확한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포털을 꽉 잡고 있는 게 이제 네이버라고 하면은 이제 메신저를 꽉 잡고 있는 게 어디가 있죠? 바로 카카오가 있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0억 펀드 조성을 추진을 해서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에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스타트업 자금 지원과 함께 자사의 핵심 AI 기술 칼로와 인력까지 적극 공유해서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칼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브레인이 공개했던 초거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발전시켜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내 빅테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강점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했을 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AI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산업과 연계했을 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지금 자사 핵심 AI 기술이라고 했더니 칼로 초거대 이미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올해 기준에서
올해 6월 달에 한국어를 지원하는 칼로도 정식적으로 출시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요? 바로 웹툰 시장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IP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이버는 2014년도 이제 웹툰 영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2년 뒤에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해서 지난해 2분기 기준에서 1250만에 달하는 MAU를 확보를 합니다. 이제 MAU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한 달 동안에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수 이용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 뜻하고요. 실제로 한 달에 1250만 명이 이용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웹툰 쪽에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던 네이버가 2021년도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하게 되죠. 왓패드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을 토대로 네이버의 콘텐츠 지식 재산권 사업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이 왓패드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 이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9천만 명의 왓패드 사용자 기반과 10억 편에 달하는 스토리 콘텐츠를 네이버가 확보하는데 얼마나 강한 지적 재산권이 될 거냐, 이게 얼마나 강한 IP가 될 거냐라는 시장에 관심이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웹소설을 통해서 이거를 웹툰화시키는 작업을 지금까지는 작가를 써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웹소설 내용을 AI가 파악한 다음에 사파를 만들어서 웹툰을 그리는 방식으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도 웹툰 원작이죠. 이것처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K 콘텐츠에 연결했을 때 이 AI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올해 빠르면은 연말에 카카오 엔터가 상장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웹툰부터 웹소설, 연예기획사, 제작 등 여러 가지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얘네가 올해 연말에 상장된다고 했을 때 카카오의 이미지 생성 AI 칼로까지 연계된다고 하면은 그 이익률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SM 인수를 통해서 K-팝 IP를 확보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빅테크 기업의 IP 확보 전쟁은 웹툰, 웹소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 등 이 미래 먹거리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 사업으로 AI 활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전 세계적인 투자금이 몰리면서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 속에서 우리가 AI 관련주를 공략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AI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전부 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빅테크 기업들인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LG나 아니면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산업이 두 개가 있죠. 포털인 네이버와 그다음에 메신저인 카카오입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들과 연결된 AI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더 독점적인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냐? 오늘 그 두 종목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플래티어입니다.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 이미지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상품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상품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카카오 모바일과 매출을 연동한다 했을 때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카카오에서 뭐 선물하기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 선물하려는 상대가 이제 인터넷으로 뭘 많이 샀냐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고 살려고 했던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봤던 상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그러한 유사도를 계산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모바일 선물하기 같은 매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AI를 통해서 D2C 플랫폼 사업을 진행했던 이력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뭐 D2C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뜻해요. 제조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통 단계가 줄어들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인데 이처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 대한 가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플래티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AI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이 엑스레이를 판독을 해서 의심 질환을 찾아주는 이 생성 AI의 데모 버전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종목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에 기업 전용입니다. 기업 전용 챗봇 서비스인 아보카를 론칭해서 국내 대기업들 그리고 국내 빅테크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지난해 4월에 카카오와 협력을 해서 AS 접수 예약 챗봇인 AS 챗봇 클래식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카카오와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카카오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국내에서 초거대 AI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플래티어와 인포뱅크 두 종목을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런 AI 관련된 종목군들 좋고 카카오와 연계된 기업들 당연히 좋은 거 알겠는데 아까 말했던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서 로봇 관련주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가장 상단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김용민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김용민의 확인하시고요.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설치하기는 당연히 100% 무료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이런 거를 적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만 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게 되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고 하단부에 공지사항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아래 스크롤 내리셨을 때 로봇 섹터 총 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누구나 이용받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 드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거 없고 과금 들 일 전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 이제 카테고리입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그 종목을 매수가는 어디, 목표가는 어디, 손절가는 어딘지 자세하게 적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직접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관련 이슈와 관련 주까지 한눈에 업로드해드리니까 장 시작 전에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이슈들에 따른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어플리케이션 내용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들,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한 김용민 대표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